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전국에 7개 특화단지가 선정됐고 이 가운데 울산은 2차 전지 분야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만 2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특화단지 공모 결과 울산시가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실시해 울산시를 비롯한 전체 21개 지자체로부터 공모를 받았고 심의 결과 울산을 포함한 7곳을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2차 전지 분야는 울산시와 경쟁했던 5곳 가운데 울산, 청주, 포항, 새만금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2차 전지 특화단지 선정이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이뤄낸 결실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가장 큰 장점은 첨단 2차 전지 소재부터 전지 제조, 완제품 공급까지 산업의 전 주기에 걸쳐 자립 완결형 특화단지 조성에 가능했다는 점들입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선정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 경제계를 이끄는 울산상의 등 지역 경제계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래 신산업 및 첨단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이 될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경제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울산이 선정된 분야는 고에너지 밀도 차세대 리튬 2차 전지 조성입니다. 울산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은 온산 국가산단, 울산 미프 국가산단, 하이테크밸리 산단 등 6개 산단으로 고려아연, 삼성 SDI, 현대자동차 등 13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울산시는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전지 생산액 62조 원, 수출액 114억 달러, 기업 투자액 11조 3,453억 원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2차 전지 분야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복합협력지구 조성,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규제 제도 개선 등에 주력하게 됩니다. 정부는 특화단지에 민간 투자가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의 신속 처리, 킬러 규제 혁파, 세제와 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기대 효과로 생산 유발 22조 6,906억 원, 부가가치 6조 3,533억 원, 고용 7만 454명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울산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삼성 SDI 첨단 2차 전지 생산 시설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고 현대자동차에는 전국 최초로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도 신설 중입니다. 울산시가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글로벌 첨단 2차 전지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향한 순풍을 타게 됐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어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총 32건의 안건 가운데 30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상임위를 통과해 상정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은 의원 찬반 토론에 이어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22명 중 투표에 참여한 21명 가운데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어제 울산시의회가 울산교육청에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가결하자 보수와 진보 성향 단체들의 찬반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회견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당위성이 없던 조례로 이번 실회의 조례 폐지 의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조례에 대한 공론화와 수기 제안을 무시한 채 조례 폐지를 의결한 국민의힘 소속 21명의 시의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울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가운데서도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울산 수출액은 421억 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지만 울산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27.3%나 늘면서 울산 전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8%나 증가했습니다. 무역협회는 하반기에는 고부가 선박 등 선박과 부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하면서 울산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올해 울산의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6.3%가량 줄어든 848억 6,3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주요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삼남읍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비롯해 남구 문수로 금호 어울림 더 퍼스트 아파트 신축 공사와 성암 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 등 3곳을 대상으로 공사 현장 배수시설과 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타워 크레인 설치 현장과 우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7월에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어제 울주군 남창중학교를 찾아 학교 주변 고산천 상황과 학생 통학 환경 등을 점검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학교 주변 고산천이 집중호우 때 범람할 것을 대비해 학교 담장 안전을 점검하고 학생 통학 지도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급변하는 여름철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재난에 대비한 분야별 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해 학교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송된 우편물에서 정체불명의 물질이 유출돼 원장과 직원 등 3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생화학 테러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용훈 기자입니다.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어제 낮 12시 33분쯤 이곳에서 우편물을 개봉한 뒤 호흡곤란과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초동대응 요원이 현장에 출동해 조치에 나섰고 현장에는 차량과 사람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원장과 직원 등 3명은 사무실로 배송된 소포 안에 노란 봉투를 열자 알 수 없는 물질이 유출됐고 호흡곤란과 마비 증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독극물로 추정되는 해당 물질은 기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특수화학구조대가 해당 봉투에 대해 간이검사를 실시했지만 방사능이나 생화학 등에 대한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물건을 저희들 지금 검사할 수 있는 데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로 지금 해당 물질을 흡입하지 않은 시설 내 70여 명은 별도로 병원에 이송되지 않고 사무실에서 떨어진 곳에 분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보건당국과 군은 해당 물질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며 경찰은 우편물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보내졌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대회의실에서 올해 제1회 울산광역시 혁신도시 발전위원회를 갖고 제2차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 발전계획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지능형 도시 구축, 지역 인재 양성, 상생발전 등 5개 분야 38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 발전계획은 지난해 4월부터 울산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울산광역시 혁신도시 발전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9월까지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가 산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사 문화가 변화되고 있는 것과 발맞춰 산분장에 대한 정책 추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울산경제사회 브리프에서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산분장 비중을 30%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는 등 장래 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산분장 제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 울산도 산분장에 대한 정책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울산의 공설 봉안시설인 울산 하늘공원 추모의 집 봉안시설은 4월 말 현재 19,000여 기가 안치돼 남은 시설이 1,800여 기밖에 없어 내년부터 봉안시설 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박 도색 시 발생하는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한 동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피해가 심각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홍유준 시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각종 질병과 두통, 알레르기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동구의 경우 조선소 선박 도색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울산시의 기업별 탄소 배출과 유해 대기물질의 현황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물관리정책연구회는 어제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물 전략을 통한 가뭄위기 대응 방안 수립을 주제로 수자원 확보 방안 등을 오는 10월까지 연구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소속 의원들은 회화댐 생태 습지 현장을 방문해 친환경 수원 공급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 톡톡 스트리트에 입주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4일까지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7년 미만의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판매 공간과 임차료 무상 지원뿐만 아니라 온 오프라인 홍보와 마케팅, 멘토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용역 계약을 맺은 청소업체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울주군의 한 청소 용역업체가 유령 직원을 내세워 임금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소속 미화원 36명 중 12명이 유령 직원이라는 건데 울주군도 일부 의혹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지만 당장 계약 해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주군과 계약을 맺고 생활 쓰레기를 처리해온 청소 용역업체입니다. 얼마 전 소속 미화원들이 이 업체 대표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가짜 서류로 미화원 3명의 임금을 갈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일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더 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기록상 있는 소속 미화원 36명 중 12명이 유령 직원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올해 3월까지 유령 직원으로 의심되는 명단에는 업체 대표도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이런 식으로 최근 3년간 유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만 1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장은 실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2023년도 3월 임금 대장에 그 사장과 아들까지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임금을 타갔습니다.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업체 대표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잇따르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선 울주군도 실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유령 직원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3월 명단을 가지고 7월 점검을 했잖아요. 우리 쪽 파악한 거는 9명이 3월 비교해가지고 지금 안 맞고 인원은 5명이 차이가 났습니다. 다만 당장 계약 해지 등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청소업체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은 뒤 의심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향후 법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나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울주군이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보면 인건비 지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울주군과 해당 청소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사실상 별다른 행정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서 해당 업체는 문제없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국제회의실에서 울산 디지털 지식정보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울산 관내에서 기관별로 분산된 지식정보 콘텐츠를 연계해 누구나 검색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울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비롯해 울산 지역 56개 기관에 51만여 건에 달하는 데이터 표준화와 연계 방안 마련,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어제 외솔 회의실에서 초중고 37개 동아리 학생 183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울산 예선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는 17개 시도교육청 지역 예선 상위 1, 2위 동아리가 결선에 진출하고 3위에서 5위 동아리는 전국 예선 심사를 거쳐 상위 16위까지 결선에 진출합니다. 울산교육청은 경남, 경기 다음으로 신청팀이 많아 지역별 시드 배정을 받으면서 지역 예선 상위 3개 동아리는 결선에 진출하고 4위에서 8위까지 동아리는 전국 예선 심사에 참가하게 됩니다. 울산교육청이 올해 처음 개최한 미래학교 미래교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중산초등학교 더 베스트 팀과 성광여고 SF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중산초 더 베스트 팀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더 잘함, 더 배움 교실과 가상현실 체험존, 게임 체험존 등 놀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했습니다. 성광여고 SF팀은 이동 수업 때 동선이 길고 휠체어로 계단 사용이 어려운 점 등 기존 학교가 지닌 불편함을 개선한 공간을 디자인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공간 디자인과 영상 콘텐츠 2개 분야로 나눠 공모를 진행해 모두 30편의 출품작 중 대상 포함 11편을 입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유니스트 공연예술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학교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학생들과 울산 지역 대학생들이 전문 클래식 연주자로부터 지도를 받고 그 결과물을 공연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특별 공연인 한여름밤의 음악회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종은 유니스트 교수와 첼리스트 최운선, 피아니스트 황건영 씨가 피아노 3중주를 선보입니다. 이들 3인은 국내외 콩쿠르에서 다수 우승 경력이 있으며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주제로 하는 미디어 아트 공연도 마련돼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만취하자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기 위해 택시에 강제로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